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 IPO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난세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편으로 번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굉장히 2월 이후로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과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면서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급격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월스트리트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아무래도 지난 3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이든 증시든 AI이든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국 예외주의에 베팅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딥시크를 시작으로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내러티브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올 들어서 S&P 500이 다른 증시들보다 가장 언더퍼폼하는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연초 성장 전망을 보면은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로존을 포함해서요, 더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세금 감면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페드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준다면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막을 것은 없다. 딥시크라고 하는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돌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낙관론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 상태로 안 그래도 강했던 미국에 대한 낙관론이 더 강해진 채로 이제 올해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한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낙관론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나 AI 기술력이라거나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2달 만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 그건 아니겠죠. 그냥 이 너무나 강했던 심리, 미국에 몰빵했었던 이 낙관론이 조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도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5년 때처럼 지금 다시 한번 중국 증시가 너무나 부양책 일변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양책이 조금만 약해지면 다시 떨어지는 그런 마치 부양책에 중독된 듯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이 단기적인 하락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미국이 관세 때문에 진짜로 경기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무사하겠냐라고 하는 당연한 의문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미국이 전체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 다른 나라들도 무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진짜로 25% 관세를 매긴다면 바로 그 첫 해부터 유로존의 성장률이 0.3%포인트 둔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관세발 유럽 침체 공포가 지금 시장에 다시 부각된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0.9%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3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EU가 보복 관세를 매긴다면 0.5%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모두가 다 함께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결국 아무리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종말 이런 이슈가 강했어도 월가에서도 다시 그래도 결국 미국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 부쩍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요 하우스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S&P 500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던 게 골드만삭스 데이빗 커스틴인데요.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래도 미국이 아웃퍼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거는 이제 6,500에서 6,2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 당연히 지금 관세로 인한, 관세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도 낮추고 소비도 둔화시키고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기업이나 여러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경제 활동 자체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 2.2에서 1.7%로 많이 낮췄죠. 그런 반면에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 실적 전망도 우리가 생각했던 9%보다 성장률이 7%로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결국 S&P 500 기업들의 멀티플을 기존 21.5배에서 20.6배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6,500에서 6,200으로 낮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12개월 내 침체 확률은 20%로 살짝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낮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거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거친다면은 이 주가 리바운드 가능하다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데이빗 코스틴이 그래도 미국 증시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조정을 보면은 첫 번째 결국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집중도 문제를 일으켰었던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최근에 말레피선트 세븐,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나쁜 7개가 된 거죠. 얘네들이 12% 하락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S&P 500의 10% 조정이 나온 것이지 전체 S&P 493, 즉 S&P 500에서 7개를 제외한 애들은 여전히 올해 들어서 1%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너무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노출이 컸던, 너무나 이 포트폴리오가 불균형했던, 특히 이제 헤지펀드나 레버리지 투자자들, 이런 좀 이 소수가 그나마 좀 많이 손실을 본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거품이 걷히고 시장 폭이 집중되었었던 시장의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뭐 원래부터 예상했던 괜찮은 조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겁니다. 지금 10% 조정, 이거는 너무나 항상 있는 일이다. 이례적인 게 아니고 매년 항상 있었고, 물론 그 속도가 이례적으로 좀 빠르기는 했지만 뭐 지금 10% 조정은 항상 있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게 없다는 거죠. 매그니피선트 7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S&P 500은 5%, 3% 정도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침체가 없다면, 침체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조정은 결국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어쨌든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시도 6,200 작년보다 더 올라서 마감할 거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 경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1980년대 이후로 우리가 10% 조정을 21번 겪었는데 그때 이후로 침체가 없었을 때, 요 짙은 남색이 침체가 없었을 때의 S&P 500 수익률입니다. 침체가 없었을 때는 결국 12개월 후에 훨씬 더 높은 10% 이상의 12%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거뒀다. 물론 침체가 왔을 때에는 그 후에 S&P 500 수익률도 결국 마이너스가 됐지만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싸게 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물론 지금 이렇게 경기 민감도나 AI 집중도가 낮은 이제 좀 관세로부터 절연된 뭐 헬스케어라거나 방어주라거나 그런 좀 민감도가 낮은 섹터를 택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결국 AI 이 스토리가 지금도 잔잔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 AI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결국은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이 1단계 엔비디아 칩 위주의 1단계에서 이제 2단계 뭐 서버라거나 뭐 여기도 엔비디아가 들어가죠. AI 서버, 전력 이런 여러 가지 AI 관련 인프라가 깔리는 2단계를 지나서 이제 3단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AI 3단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했고 여기는 이 스토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AI 스토리가 가장 유효한 미국이 아웃퍼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번에 S&P 500의 목표치는 하향하면서 유로스탁스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네도 결국 미국보다 유럽이 낫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데이빗 코스틴은 아니다. 결국은 지금 연초 이후로 유럽 증시, 중국 증시가 오르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밸류에이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미국 증시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 더 좋은 이런 격차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저평가를 벗어나는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데이빗 코스틴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재밌는 게요. 미국 예외주의의 중요한 포인트가
현금 흐름을 얼마나 사업 성장에 다시 재투자하는지 그 비율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이 비율이 미국은 40%, 평균적으로 40%였는데 그 외 국가들은 25%에 불과했다. 결국 돈을 벌었을 때 그거를 생산적으로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복리 효과로 성장이 점점 더 벌어지는, 성장 격차가 벌어지는 경로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이다라는 게 코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기업 실적이 계속 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밸류에이션도 함께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 실적 7%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은 유럽보다 여전히 훨씬 높고 이런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재투자도 미국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나 중국 증시가 더 무조건 미국보다 싸니까 좋다? 이거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CIO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월가에서는 좀 비관론자 캠프에 속하는 분이죠. 2022년 이 약세장을 예고해서 유명세를 얻은 분이기도 한데 이분도 지금 미국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유럽 대비로 이제 리바운드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는 첫째로 일단 달러가 많이 약화가 됐죠. 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달러가 많이 약화가 되면서 미국 경제의 이 고금리 강달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이 패였는데 지금 이것이 뒤집히고 있다. 페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달러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 미국 경제에 불리했던 구조가 바뀌면서 유럽의 상대적인 우위 달러가 강해서 기업들 실적에 유리했던 그런 상대적인 우위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강달러의 피해를 많이 봤던 것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이 매그니피선트 7과 S&P 500 대형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암흑기도 어느 정도 끝났다. 기업 실적 하향 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내릴 만큼 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S&P 493 보다 매그니피선트 7이 다시 좀 사랑받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뭐 이제부터 당장 오른다는 것이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이클 윌슨이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약을 해보면은요. 결국 2에서 3분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신고점을 다시 경신하기 위한 강한 상승 동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뭐 일단은 너무나 높은 낙관론을 가지고 이제 올해를 시작했었던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조정되는 과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가장 큰 당연히 정책 불확실성이 있죠. 관세도 그렇고 이 도지로 인한 정부 지출 삭감의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들, 성장 전망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둔화되고 있는 점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 길게는 3분기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좀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페드가 있죠. 페드가 유동성을 다시 풀기로 하기도 했고 뭐 페드 풋이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낙관적인 부분일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 불확실성을 지금보다 더 길게 가져갈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정책 불확실성을 걷어줄 수가 있겠죠. 마이클 윌슨이 지금 증시가 다시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가? 결국은 기업 실적 조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다시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기업 실적 조정이 안정화되는 시점은 상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그때까지 뭐 부진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렇더라도 완만하게 회복이 되다가 이 기업 실적 조정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나 큰
트레이딩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괜찮은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은 너무 지금 뭐 조급해하면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너무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시간일 테지만은 뭐 지금 너무나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이클 윌슨이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 조정이 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그런 섹터를 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이렇게 4개를 꼽았더라고요. 금융이나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섹터니까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서 뭐 이제 망했다. 혹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2가지 시각이 다시 이제 약간 정반합을 거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미국 증시에 많이 몰빵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좀 여러 자산으로 분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